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이제 우리 대박이님들 오늘 또 수요일 라이브 방송 시간인데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년 국산 코로나 백신에 1,000만 회분을 구입하겠다.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백신 구입에 2조 4천억을 예산을 배정을 했고, 신규 구매 9천만 회분 가운데 1,000만 회분은 이제 국산으로 구입을 하겠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국산 같은 경우에는 긴급 승인 받은 건 아직 없고요. 가장 빠른 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걔네가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죠. 원리는 mRNA 방식이 아니라 이제 노바백스랑 비슷한 방식,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이제 임상에 들어간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 아이진, 아이진이 이제 mRNA 일상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고, ST팜, 녹십자, 한미사이언스 이 컨소시엄, K바이오 컨소시엄, 얘네들이 지금 연내 4분기 때 이제 임상에 진입하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끝나는 시기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 6월 전후 해가지고 백신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내년에 국산 코로나 1,000만 회분 구입하는 그 부분은 스케줄상으로는 아마도 하반기를 잡아놨을 거예요. 하반기 때는 국산 백신이 그 중에 하나는 성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국산 백신 구입 비용을 이제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만약 성공해서 내년 하반기에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산 백신만 쓰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 한 번 더 백신과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 이제 상당히 이제 뭐 급등 나오는 뭐 5배, 10배짜리 종목들이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아직도 가능성이 큰 거는 저는 이제 유전자 제조업 방식의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성공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ST팜이 오늘 홈페이지에 공시가 나왔는데,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쯤에 임상이 시작이 됐는데, 어차피 임상 기간 6개월도 안 걸립니다. mRNA는 빨리빨리 임상이 진행이 되거든요. 다른 방식이랑 다르게. 그래서 어차피 이제 결과는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뭐 아이진도 마찬가지겠지만 ST팜 이렇게 세 회사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6월달 정도 되면 이제 아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가능성 높게 보는 게 ST팜이다. 그리고 ST팜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둘 다 이제 백신 통과를 한다, 긴급 승인을 받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쨌든 이제 유전자 제조업 방식하고 mRNA 방식 두 개가 있으면 mRNA 방식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겠죠. ST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안 가고 있어도 여러분들 뭐 꾸준히 일단 기다리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이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에 보면 어제 글 올라온 게 있어요. 8월 31일 날 양주성 mRNA 사업개발실장, 그러니까 ST팜 이제 직원이죠, 백신 개발 기업의 니즈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 유튜브 동영상에 1시간 36분쯤부터 양주성 상무의 발표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트 들어오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2월 초까지 연간 1,000만 도주의 mRNA 원액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증설 중에 있다. 현재 증설 중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올 연말에는 이 공장이 완공이 된다는 소리고, 두 번째, 연간 1.4kg, 그러니까 큐에백 기준으로 따지면 1억 2천만 도주 원액 생산이 가능한 라지 스케일 설비 증설도 검토 중이다. 이거는 이제 아직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또 추가 증설을 또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죠. 이미 ST팜은 증설을 이미 크게 했어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증설을 3차 공장까지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증설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증설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 부지까지 지금 증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증설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을까,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데 위로 쌓아 올리겠죠, 위로.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 STP-2104, 지금 이걸 가지고 임상에 진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역성 시험, 그 다음에 실험관 시험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끝났고 이제는 GLP 독성 시험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는지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올해 12월 달에 임상 일상을 들어갈 것 같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찾았대요. 델타 변이 타겟 후보 물질인 STP-2130 발굴도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먼저 임상 들어갈 건 이 STP-2104인데, 그 다음에 2130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에 타겟으로 해서 이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발굴을 했고요. 이건 또 따로 임상을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년 3월에 임상 일상을 시작한다. 그래서 ST팜은 이제 두 개가 임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12월 달에 하나, 그 다음에 내년 3월에 하나. 그리고 하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결론이 나올 거고, 이 델타 변이와 관련된 백신은 이제 내년 하반기쯤에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스케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식약처에서 이제 아이진 코로나 mRNA 백신 임상 1-2A상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이진 같은 경우도 이제 mRNA 방식으로 임상 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독일 큐어백 같은 경우도 뭐 전달 물질을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다가 mRNA 성과가 46%가 나왔죠. 방어율 46%가 나왔습니다. 이제 보통은 백신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을 한 약들은 mRNA든 아니든 간에 대부분 다 90%가 넘거든요. 근데 큐어백이 이제 46%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긴급 승인 통과를 못했단 말이죠. 유럽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mRNA를 그냥 우리도 만들래요라고 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제 어느 정도 계속 그 원료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 일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해오고, 그리고 mRNA 원료 자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에스트팜이기 때문에 에스트팜이 또 이제 자체 전달 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가 사용하고 있는 LNP 같은 경우도 지금 라이센스 해가지고 사와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공의 기대감으로 보게 되면 아이진이 훨씬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뚜껑 열어봐야 알지만 그냥 이제 봤을 때는 에스티팜이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게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진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그것만 가지고도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왔단 말이죠. 10,000원짜리 주식이 그동안에 mRNA 백신 기대감으로 6만원까지 갔으니까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6배가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저 소식 나오니까 이제 급등세로 출발은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기다렸다가 한마디로 이제 매도를 자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익도 많이 났겠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쭉 쏟아지면서 오늘 마무리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제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현실화 됐잖아요. 임상 들었다는 게 현실화 됐기 때문에 고점 찍고 쭉 떨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 다음 타겟으로 이제 에스트팜을 다시 노리겠죠. 그 다음은 누가 시작할 거냐. 왜냐면 아이진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당연히 에스트팜이 하반기 12월 달에 임상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올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임상 들어간다 발표한 다음에 급등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차피 스케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오픈이 돼 있는 스케줄이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한 10월 달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르르 달라붙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성공이 아니라 한다는 것만으로도, 백신을 만들겠다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막 6배, 10배 막 가버리죠. 근데 사실 이제 에스티팜은 중소형주는 아니고 중형주급이니까 시가총액이 2조 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탄력있게 날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아이진은 날아가고 이현재건 날아가는데 왜 에스티팜은 안 갈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데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들어올리기 쉬우려면 시가총액이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테마로 움직이는 부분, 일단 심리적으로 우르르 달려드는 그 회사의 실적이나 아니면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이 없어. 그냥 시세 차익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공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도 이제 mRNA 백신 원액 생산을 시동 건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인천 송도에 신규 부지를 매입한다고 합니다. 연구 생산시설 구축 본격화. 그러니까 이미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증설하기 전에도 세계 제2위의 CMO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많은 약을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4공장, 5공장까지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태라 삼성바이오가 전세에서 가장 큰 CMO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차피 다 예정이 돼 있는 생산시설이기 때문에요. mRNA 같은 경우엔 지금 백신뿐만이 아니라 백신 이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mRNA 방식의 희귀병 치료, 그 다음에 뭐 항암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성공하는 애들 있으면 대량 생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미래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핫한 물질이 결국 mRNA잖아요. 그래서 mRNA에 관련된 시설 설비를 송도에 땅을 추가로 매입해가지고 짓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송도에 땅을 사가지고 이거 짓는데 어차피 2년 걸리니까, 뭐 아무리 빨라도 1년은 넘게 걸리거든요. 1년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후에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때 되면은 mRNA는 이 원료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이미 지금 그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에스티팜이 가장 큰 호재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나온 소식인데, 모더나와 삼성바이오 위탁 생산 백신을 국내 사용 협의 중이다. 이제 그 삼성바이오가 모더나 원액을 이제, 그러니까 완제품이죠. 완제품을 이제 삼성바이오 쪽에 보내주면 삼성바이오가 그거를
충진하고 포장, DP 작업을 하잖아요. DP 작업을 한 거를 갖다가 이제 한국에 어차피 모더나가 한국에 지금 계약한 물량을 줘야 되니까 삼성바이오에서 DP한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먼저 가져다 쓰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소식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는 계속 확진자는 2,000명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중증 환자도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9월 말쯤이면 거의 우리도 백신 접종이 끝나잖아요. 9월 말이면 제가 봤을 때 우리도 집단 면역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70%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70, 80%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되면은 확진자도 확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